자, 금흑수 흑삼액. 네, 인삼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은 흑삼을 아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흑삼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겉이 검게 변해서 흑삼으로도 불리는데요.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을 구증구포. 그렇죠. 네, 구증구포. 두 번째 단락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 흑삼은 그냥 인삼보다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을 가지며 인체 내부의 흡수율도 더욱 올라가고 맛도 홍삼에 비해 쓴맛이 덜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 인삼을 먹을 수 없다는 분들, 저네요. 또는 네, 갱년기의 성인들께도 강력 추천할 만한 건강식품입니다. 네, 그래요. 인삼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수진 변호사님 열이 많으세요? 네, 열이 많은가 봐요. 보통 남성분들이 열이 많다고 인삼 잘 안 먹는데. 네, 근데 이건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요. 네. 제가 또 다음 단락 읽어드릴게요. 예. 흑삼의 구체적인 효능으로서는 면역력 개선, 피로 회복, 항산화 효과 등이 잘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검색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이게 과장 광고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다는 것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몸에 좋은 흑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점인데 네. 공영방송 KBS, MBC에 수차례 소개돼서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GAP 우수관리 인증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 깨끗한 곳에서 위생적인 곳에서 제조했다, 이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2019 대한민국 흑삼 브랜드 부문 대상 선정, 2015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그리고 2015년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에 빛나는 금산 흑삼 주식회사가 김용민닷컴에 입점을 했어요. 화려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입점을 기념해서 금산 흑삼의 대표 상품인 금흑수 인삼 흑삼액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네. 금흑수 흑삼액은 1개월치 30호 정가 99,000원. 그렇죠. 그 정도 가격 하죠.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최저가는 지금 7만 320원인데 네네. 김용민닷컴은 세상에 59,000원. 네? 59,000원. 압도적 최저가. 99,000원짜리 59,000원에 판다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제 압도적인 최저가네요. 압도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뭐 인삼에다가 뭐 좀 탔나요? 탔어요. 커피를 좀 탔습니다. 예. 콜라 아니야? 콜라는 아니고 콜라 원가가 많이 들어요. 콜라는 형이 먹어야죠. 예, 그렇습니다. 자, 농담이고. 자, 진짜 금흑수 흑삼액 광고 나가는 지금 이 시점부터 59,000원, 네. 59,000원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됩니다. 단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기에 매진될 수가 있어요. 자, 금산, 충남 금산을 대표하는 기업 금산 흑삼에서 제대로 만든 흑삼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거저네요. 예. 네. 이거 빨리 좀 조기 매진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어르신들이 또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인생 뭐 있습니까? 이런 것들 먹고. 아유, 건강해지는 게 최고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나 행복하게 이거 살아야지. 처음 먹어봐요, 이거. 흑삼이 아주 진해요. 냄새가 진하고 건강에 당연히 좋습니다. 예. 예. 바로 그걸로 드시는구나. 저는 예. 이렇게 먹어요. 예. 좋은데. 예. 좋습니다. 좋아요. 예. 뭐랄까. 약간 좀. 향이 좋네요. 향이 그렇습니다. 확 나네요. 인삼향과도 좀 예, 다른 뭔가 달라요. 상큼한 그런 예. 향이네요. 차를 마시는 맛이야. 차. 인삼이 주는 좀 역한, 좀 센 맛, 이런 것들이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금흑수 흑삼액. 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금흑수 흑삼액으로 여러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고. 새로운 인생까지 나오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과장 광고 아닙니까? 과장 광고. 새로운 인생? 예. 아니, 새로운 인생이 살 수 있지, 뭐. 인삼을 먹고 힘을 내서. 사람이 내일부터 내가 새 인생을 살겠다. 그러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게 무슨 과장이에요? 참치 먹고 우리가 또 흑삼 먹고 또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잖아요, 소진 변호사님. 그럼요. 어떠세요? 네. 원래 인삼 잘 몸에 안 받는데 드셔보니까 되게 시원해요. 예. 네. 시원하다.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면 좀 몸에 안 받는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되게 그래요? 시원하게 잘 마시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좀 잠시 한 5분 뒤에 얼굴 빨개져가지고 갑자기 나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유, 우리 저 소재인 변호사님은 아주
건강이 넘치시는 아유, 분이에요. 네. 딱 보기만 해도 제가 좋으신 좀 건가? 건강- 뭐. 13대 1로 한번 붙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그런 적은 언제요? 없어요. 네. 13대 1로. 수재인 변호사님 키가 저보다 크세요. 예. 이렇게 계시면은 저는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다른 의도는 아니고 누나 같다라는 생각이. 아, 진짜요? 왜냐면 저보다 덩치가 크시니까 아 이게 뭐 나쁜 의도가 아니라 예. 약간 좀 든든하다. 약간 좀 아.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제 키가 74인데요. 74예요? 와. 73이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아. 오히려 작게. 네, 1cm 줄입니다. 아이고. 야, 너도 어떻게 좋네요. 이렇게 그 저기 키가 크실 수 있었어요? 부모님이 크셔가지고 유전자죠. 그런 것 같아요. 금옥수 이거, 흑삼액을 아, 먹고 그렇게 됐다고 흑삼액을 얘기하셔야지. 먹고. 이게 센스가 없으죠. 나 참 키우겠습니다, 센스를. 자, 다시 한번. 저한테 네,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자, 저는 키가 황인희 작냐고. 씨는 이렇게 저기 예. 키가 작습니까? 부모님 때문에요. 부모님. 아니지, 이걸 안 먹어서 그랬다고 해야지. 이걸 안 먹어서 그랬다고 해야지. 센스가 없으셨어요. 아니, 똑같이 이렇게 치라고 한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금옥수 흑삼액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뭘 먹었어야 되는데. 아, 왜 이제서야 나온 겁니까? 글쎄 도대체? 말입니다. 예, 속상해 예. 죽겠습니다. 예. 우리 이재명 지사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이재명 지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다고 하죠. 네네네. 이제 뭐 신의 한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대법원에 이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라는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하면 대법원이 그게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헌법재판소에 그거를 보내고요. 네네. 그게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굳이 헌법재판소에 갈 것도 없이 이건 우리가 봐도 위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아마 12월 초중순 정도에 대법원 판결이 날 거고요. 근데 그 대법원이 언제 판단합니까? 위헌 이렇게 심판을 네.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다가 글쎄요, 만약에 인용을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3개월 있다가 판결이 선고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한이 한 12월 초 중순인 건데 네. 그 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전에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재명 지사가 나는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렇죠. 정신병원 형님 입원시켰죠. 입원시킨 적이 없어. 이 양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제로 입원시켰다. 하나는 강제 진단을 했다. 네네. 네. 이 두 가지. 입원이냐 진단이냐. 차이가 있지. 입원은 아예 그냥 병원에 집어넣은 거고 그렇죠. 강제로. 진단은 이 사람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정신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강제로 절차를 진행을 시켜본. 그러니까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거예요. 김영환 후보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재명 지사한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그런 일 없습니다.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 네네. 이제 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어요. 아니, 이게 그럼 허위사실 이게 공표냐. 사실을 거예요. 얘기한 건데 사실을 얘기한 건데 이 2심 판사는 그 얘기가 결국 당신 강제로 입원시킬 의도 아니었냐. 그 추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네. 그러더니 이런 걸로 봐서는 당신이 지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따라 당신은 벌금 300만 원 받아가지고 경기도지사직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판결이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판결은 연구 대상이라고 너무 이건 신기한 판결이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예. 보통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어떤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일반 선거인들이 판단을 그르치고 왜곡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공표해야 성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토론회라는 거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주장과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친형을 불법 입원시켰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김영환 후보는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형님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켰죠? 라는 의도로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네네. 김영환 스스로도 인정을 한 거예요. 경찰 수사기관에서.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이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는 나는 형님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지. 그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심판사 입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 강제 보건
그 정신건강보건법상의 강제 진단 절차를 내가 어떻게 이행했는지 줄줄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TV 하는 토론에서. 거죠. TV 토론회에서. TV 토론에서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않죠. TV 그때 직업이 방송인으로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얘기죠. 그리고 예. 이재명 저도 그 동영상을 다 봤는데 이재명 지사가 뭔가 얘기를 해요. 해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 없으니까 그 시간 질문 1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이런 상황에서.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예. 이상하게 해명을 하면은 더 그게 안 되는 것. 오히려 그렇죠. 그게 더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나는 불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대답한 게 어떻게 그게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지 저는 자, 의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이건 공표가 아니다.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이거는 토론회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상적이고 뭐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논쟁일 뿐인데 이거를 허위사실 공표로 얘기해가지고 나를 지금 이제 유죄로 만들려고 하는데 공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헌법재판소. 공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은 뭐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냐면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에서 이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 행위 안에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이 행위가 너무 포괄적인 문구가 아닌지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 조항에서 행위 그리고 공표 이 두 가지를 이제 걸고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소 변호사님? 이거 일단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텐데. 저는 솔직히 네.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정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그거는 잘 하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그런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행위나 공표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판결들을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동일한 것으로 이제 위헌심판 제청을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공표에 대해서는 한 거는 아니었고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불명확하다. 행위란 단어가. 그래서 이제 위헌심판 제청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대법원이 이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어요. 기각했어요. 2018년도에. 왜냐면은 행위라는 거는 이 앞뒤에 그 여기서 법문원에 행위는 따라서 뭐예요? 이재명 지사에서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그 형님을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그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형님을 강제 입원 시켰다 안 시켰다 그 행위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형님을 강제로 입원을 시켰다. 이제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게 이제 김용환 씨가 질문했을 때 그 판사가 판단하기에 그 질문의 의미와 이재명 지사가 생각했을 때 그 의미가 서로 달라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는 판사가 하나는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그 행위였단 말이죠. 네네네. 나는 형님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어. 그 행위를 지금 네. 이재명 지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강제 진단을 그렇죠. 예. 한 것으로 이 행위를 인식하고 있는 2심 판사는 이재명이 거짓말하네. 강제 진단하려고 했잖아. 이러면서 이제 거짓말했다고 인식하는 건데 이런 모성을 정말 해결해달라. 물어봐야 돼요. 대화를 임의적으로 자기가 해석하는 대로 법으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지. 이게 이해를 못해요. 2심 판결 판사의 이거는 교과서에 남아야 돼. 네, 저는 2심 판결 판사는 정말 조금 아니 이게 무슨 잘못된 것 같아요. 이육사 시인의 뭐 시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파악해봐야 네.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대화의 의미들을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거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난 그게 그러니까요. 그 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설령 그게 좀 유죄라 하더라도 이게 300만 원형이 나올 거냐 이거야. 그렇죠. 300만 원형이면은 100만 원만 넘어도 이거는 지사직을 내놔야 하고요. 그러니까요. 1350만 경기도민의 그 도 대표가 선택을 무시한 판사 겁니다. 하나의 뇌피셜로 그냥 엎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이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지가 정말 저는 의문이 들었던 게 네. 그때 항소심 판결 판사가 어떤 식으로 설시를 했냐면 일반 선거인들은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이재명이 이재선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로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설실을 해요. 했을 것이다. 네, 어떻게 일반 선거인들이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관심을 가졌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사 그 2명이 거기 이제 3인 재판부인데 2명이 아마 사건을 봤을 거니까요. 네. 2명이 어떻게 이거를 경기도 천만인가요? 그 1350만. 1350만의 그 의사를 어떻게 이렇게 추단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거는 뭐 이거 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화를 하나 또 위원 예. 그 심판을 제청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2심에서 3심으로 갈 때, 2심에서 네. 3심으로 갈 때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사실심이야. 그러니까 1심에서 형량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 네. 너무 세. 그러면 이제 8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3심은 80만 원을 6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느냐? 아니야. 이 80만 원 형이 옳다 그러다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리고 다시 2심으로 넘어가는 근데 물론 이제 그 형량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길이 없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그 뭐 살인죄라든지 네. 아주 그 뭐 10년 이상의 예. 아마 10년 이상의 징역일 거예요. 극한 범죄 이런 네. 것들인데, 근데 이거는 그 경우가 아니지. 그렇죠. 300만 원 벌금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극형이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저기 도지사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데, 그리고 한 40억 가까운 선거 비용 토해내야 하는 건데, 그리고 5년 동안 정치 인생이 중단돼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한 사람한테 정치 생명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형과 다르지 않아. 그런데 이제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3심 가서는 옳으냐 그르냐만 판단하게 돼 있으니, 네. 이건 그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지금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판결에 있어서 형량 조정이 불가능하다?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거는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네. 이런 선거법권도 이거 저기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 대법원에서 네. 형량을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1심과 2심은 사실심이라고 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지만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해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2심에서 3심으로 올라갈 때 상고 이유라고 하는데, 그때는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이 형이 무거워요라고 하는 이유로는 상고를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다만 예외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서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대법원에. 네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은 벌금형이기 때문에 양형 부당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양형 부당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네. 벌금 300만 원이 이게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일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과 이런 공직선거법상에서 법률 300만 원은 정말 그 의미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혼자의 어떤 그 정치 생명의 사망을 선고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 1,300만 경기도민들이 이재명을 경기도 지사로서 능력을 이제 인정해서 뽑아놨는데, 이거를 항소심 판단에서 300만 원을 선고해서 이거를 무효시킬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네. 이 300만 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금고와 비견할 수 있는 그런 형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견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큰 그쵸. 그 말하자면 형벌이다. 네. 네, 그렇죠. 벌금 300만 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릴 때 그런 그 내재돼 있는 판결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판결을 내야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면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면이라는 것은 제가 이재명 시장의 단돈 300만 원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뭐 이제 경기도민들의 경기도민의, 선택을 그렇죠. 받았고 도지사의 입장도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 돈이면 그 모든 걸 다 날릴 수가 있고 나라 국가 재정에도 몇십억씩 손해를 끼칠 수가 있는 이런 이면적인 것까지 당연히 판사가 판단을 네. 하겠죠. 근데 그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설시를 한 게, 일반 선거인들은 불법 여부를 불문하고 네. 이재명이 이재선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서도 중요한 정보를 여겼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한다라고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2심 판사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3심은 어떻게 될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뭐 근데 금액 조절은 지금 아니니까. 만약에 예. 12월 중순까지 대법원에서 이제 12월 중순쯤 대법원 판결이 나면은 위태로워요. 위태롭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왜냐면은 이게 이제 법리로 보면은 어느 변호사가,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어느 변호사가 2심 판결이 옳았다고 얘기합니까?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법원 판결은 별개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 정치적 맥락까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당장 12월에 판결이 나지 않게, 그래서 한
길게는 2년 동안 늘릴 수 있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네. 예컨대 이제 한 2년 늘려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임기 3, 4년 차 거의 이제 네. 거의 임기가 마무리될 그 시점쯤 이제 판단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네.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있지. 굳이 이 시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판단도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시간을 좀 벌어보겠다라는 걸로 좀. 그렇죠. 아니 사실은 지금 법리로 보자면은 이재명 맞나요? 지사가 예. 12월에 그냥 저기 3심 받아도 네, 저는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별 네.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네. 이건 알 수 없거든. 정치 네. 판결은 달라. 이게 어떤 그럴 수 판단이 있겠네요, 나올지 진짜. 이건 뭐 가늠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좀 됐나요? 네, 저는 하여튼 뭐 이해가 갑니다. 두 무슨 가지 말씀이신지. 정도의 예. 이제 문제를 들어서 이제 위헌 심판 제청을 했는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도 거기 변호인단에 변호인단에 합류하신 계신가요? 모양이고요. 아. 이상훈 대법관 전 대법관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전문가의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모든 판결이 가능한 수를 다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이게 이재명 지사만의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상한 판사를 만났단 말이야. 근데 정치 지도자, 국민에 의해서, 도민에 의해서, 시민에 의해서, 뭐 군민에 의해서, 구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들이 있는데 판사가 이 사람을 싫어해. 그래서 이재명 2심 판결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은 이 우리 선거 민주주의 그 머리 위에 이 판사들의 뇌피셜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거 열심히 해서 그래서 공직자법무부 뭐해?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네. 판결 내려서 아웃시키면은 이 나라는 그러면 완전히 네. 정치고 뭐가 없는 거죠. 판검사 국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저 뭐 하나만 여쭤봐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지사님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네. 일 잘하는 이미지로 정말 네. 참 좋잖아요. 뭐 네. 청년 뭐 문제부터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실현을 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이번에 저희 그 계곡 밑에 맞아요. 일도 그렇고 그거 직접 봤어요. 나서서 네. 뭐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정치인으로서 저분 참 잘하시고 좋다. 진짜 내가 뭐 나도 뭐 청년이잖아요. 저도 아직도 청년의 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꾸고 싶어 한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항상 좀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예? 네, 이게 좀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 이분이 가는 길마다 이렇게 계속 걸림돌을 만나고 그리고 거의 상대방이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냥 대충 욕하고 마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두려우니까 저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서민이 약자가 좀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 저는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참 훌륭한 분인데 저 악마들을 상대로 해서 자꾸 대화를 하다가 저들에게 말하자면 등 뒤를 보이고 말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맞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악마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진도가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악마들이 그냥 이재명을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누군가가 나를 계속 뭔가 얽혀내려고 한다거나 나를 끌어내리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거 그 부담감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사실. 예. 일생을 두고 그런 싸움을 벌여왔던 이재명 네. 지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설프게 무슨 뭐 트위터 공작으로 뭐 저기 몇몇의 그런 소수의 반대자들 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너질 이재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아마 이번 계기를 끝으로 대법원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재명은 뭐 검증할 여지가 없는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있었던 약간 좀 집안 문제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나온 거라 이거 해결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는 좀 이제 더 이상 치고 그렇죠. 올라갈 이제 뭐 수밖에 더 없는 이상 나올 게 없는 걸림돌이 거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그 저기 여배우 스캔들은 치명적이거든. 왜냐면은 그 어떻게 자기가 아니란 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를 입증했잖아요 이번에. 네, 입증이 아니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나 저 남자하고 나는 불륜 관계였다라고 그거 얘기를 한 진짜 입증하기 힘들죠. 이 상황에서 나는 불륜 관계 아니었다. 어떻게 그걸 입증을 해요? 어차피 근데 내 남자를 잘 안 믿거든요 그 상황에서. 네, 그렇지. 에이, 했겠지, 뭐 있으니까 저러겠지. 다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아니 말이죠. 땡굴뜨게 연기나겠어.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돌파를 해버렸잖아요. 정을 없다는 것을 예. 확실하게 판명을 받았죠. 예. 참
야, 좀 우여곡절이 있네요. 힘든 우여곡절이. 세상입니다. 힘든 세상이에요. 네네네. 예, 예. 어쨌든 이렇게 뭐 이겨나가는 모습은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예. 김남국이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힘들긴 하다. 혼자 많이 떠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맞아요. 멘트 분량 채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빈자리가 참 큽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남국 씨 꼭 나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 남국이가 말을 많이 했네요. 네, 그동안. 아, 그래. 고마운 줄 우리가 몰랐어. 예. 오늘 좀 힘드셨나 아, 봐요. 힘들었어요. 예, 예. 자, 마무리합시다. 네네네. 자, 지금까지 피아 지방법원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